커피 한 잔에 5,000원이라고요? 비싸네. 그냥 집에서 믹스 커피 마실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의 통장에는 놀랍게도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5천 원을 아끼시다가 결국 그 1억 5천을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자식들이 그 돈을 물려받아 2년도 안 돼서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통계입니다. 60대 이상이 보유한 자산의 68%가 사망시까지 쓰이지 않고 상속된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본인이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식한테 도움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생 희생하며 모은 돈을 정작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돈을 흥청망청 쓰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생에 행복하고 죽는 순간까지 단 한 점의 여한도 남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갑을 열어야 하는 딱 5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그깟 몇만 원이 뭐라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이런 후회만큼 서러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만큼은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쓰세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나 정말 여한 없이 잘 살았다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걸 놓치면 나머지 4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바로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건강을 위한 돈입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을 보신 적 있나요? 한결같이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병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병원비 때문입니다. 검사 한번 받는데 몇십만 원이 들어가요. 돈이 아까워서 참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가 아픈데 참고, 무릎이 아픈데 참고, 가슴이 답답한데 참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그제야 병원에 갑니다. 그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후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70이 세정 선생께 일어났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가끔 통증이 있으셨대요. 주변에서 병원 가보라고 했지만 검사비가 얼만데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 먹지 하시며 안 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시술과 입원 치료비로만 1,000만 원이 훌쩍 넘게 들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가는 작은 돈을 아까워하지만 미래에 생길 수 있는 큰 손실은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지금 10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1,000만 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치아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노인 건강 연구에서 퇴직자 1,000명에게 은퇴 후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1, 2가 바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였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 중 하나가 식욕입니다. 그런데 치아가 나빠지면 먹는 즐거움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씹는 것이 고통스럽고 결국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반적인 건강이 무너집니다. 70대의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을 쓰는 것보다 50대부터 정기적으로 치과에 다니며 연간 20만 원씩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바로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이죠. 별일 없겠지, 괜찮아 하면서요.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조차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진 받으러 가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제 주변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 지인 아버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아픈 데 없는데 뭘 하시냐며 국가 무료 건강검진을 3년 동안 가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다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셔서 그제야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는 위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2년 전에만 검진받아서도 조기 치료가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위를 절반 이상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에만 1년이 걸렸습니다. 치료비는 3천만 원이 넘게 들었고요. 여러분, 암이든 당뇨든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됩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때는 치료가 어렵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병원과 친해지는 편이 좋습니다. 부자들이 괜히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가 만성적으로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약을 처방받았으면 의사가 지시한 대로 끝까지 복용하세요. 좀 나은 것 같아서라며 임의로 끊으면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사치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것들은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영양제 섭취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시설 이용료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헬스장에 다니거나 수영을 배우거나 요가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 투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운동비가 아깝다고 안 움직이다가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오면 평생 약값으로 수천만 원을 쓰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관리의 핵심은 아플 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한 돈은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익률이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건강하면 돈도 덜 들고 삶도 즐길 수 있고 가족에게도 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족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 아시죠? 건강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러니 건강 지키는데 돈 쓰는 것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건강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행복과 직결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
나이가 들면 이 감각들이 하나씩 둔해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냄새도 잘 못 맡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90세, 100세가 되어도 맛있는 건 알아요. 고기가 입에 들어가면 맛있다 하고 딸기가 입에 들어가면 달다고 느낍니다. 음식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아낍니다. 비싸서 못 먹어.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사 먹어. 나중에 먹지 뭐. 이러다가 나중에 안 옵니다.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좋은 일에도 금방 적응해서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새 차를 사도 처음 며칠만 좋고 승진을 해도 한 달이면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음식은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은 먹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오늘 한우를 먹어도 맛있고 다음 주에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음식의 힘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미각의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 아직도 기억나시죠? 냄새와 맛은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기억보다 생생하게 남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경험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행복한 기억을 만드는 겁니다. 제 상담실에 오시는 80대 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혼자 일식집에 가셔서 1인 35,000원 참치 정식을 드시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이 선생님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좋은 걸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한 달 내내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이거 먹으려고 다른 날은 아껴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매일 사치스럽게 드세요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검소하게 드시되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먹고 싶은 걸 드시라는 겁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제철 과일도 꼭 챙겨 드세요. 제철 과일에는 그 계절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하나가 주는 상큼함과 달콤함, 그게 바로 계절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마저 포기하면 삶이 너무 메마릅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도 좋은 재료를 쓰세요. 이게 1,000원 싸네 하면서 덜 신선한 것을 고르지 마세요. 질 좋은 재료와 양념으로 맛있게 드세요. 혼자 계신 분들도 대충 드시지 말고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 드세요. 물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왜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먹어?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수고로움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평생 가족들 밥 챙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가끔 누가 차려준 밥을 드셔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행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하나 둘 줄어듭니다. 운동 힘들어지고 여행도 어려워지고 취미 생활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음식은 다릅니다. 90살이 되어도 100살이 되어도 먹는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그 즐거움을 지금 앞서 말씀드린
위암 판정을 받으신 제 지인 아버님, 그분이 그렇게 절약하며 사셨습니다. 외식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것도 자식들이 데리고 갈 때만 하셨죠. 한우는 비싸다고 절대 안 드시고 초밥도 생선에 밥 얹은 게 왜 이렇게 비싸냐며 안 드셨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위암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건강할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걸. 돈이 뭐가 중요해. 이제 먹고 싶어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사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평생 아끼면서 사셨잖아요. 이제는 좀 누리면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중간에 깨지는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와 어깨는 괜찮으셨나요? 세 번째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편안함을 위한 돈입니다. 이 정도면 참을 만해.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낡은 침대, 더워도 안 트는 에어컨, 발 아픈 신발, 조금만 더 참자고 하시죠. 젊었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자도 괜찮았고 더워도 참고 추워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불편함은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통이 되고 질병이 되고 결국 수명을 깎아 먹습니다. 실제로 한 70대의 부부는 20년 된 침대를 쓰다가 자식들이 사준 새 침대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한 침대 왜 바꾸라며 싫어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 후에는 진작에 바꿀 걸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하셨답니다. 허리 통증도 줄고 잠도 깊이 주무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침대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아직 쓸만한데 뭐라며 20년 된 매트리스를 계속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푹신한 침대는 사치가 아닙니다. 등과 허리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 도구입니다. 잠이 최고의 보약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침대가 비싸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10년을 쓴다고 가정하면은 하루 300원입니다. 요즘 붕어빵도 1,000원인데 하루 단돈 300원으로 매일 편안한 잠을 살 수 있다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베개도 침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도 베개가 안 맞으면 경추에 문제가 생깁니다. 베개는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목 건강을 해칩니다. 누웠을 때 목뼈가 자연스러운 일자가 되는 높이, 그게 딱 맞는 베개입니다. 에어컨과 난방비도 아끼지 마세요. 더운 여름날 전기세 아깝다고 에어컨을 안 틀고 더위를 참다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가는 어르신이 수없이 많습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비 아낀다고 춥게 지내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갈 때 갑자기 추운 공기에 노출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기세 몇만 원 아끼려다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편한 신발 역시 필수입니다. 신발이 뭐가 비싸냐 하시면서 많은 2만 원짜리 신발만 고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발이 편해야 걷기가 편하고 걷기가 편해야
활동량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어나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발에 잘 맞고 쿠션이 좋은 신발은 10만 원 정도 하지만 그 신발을 3년을 신는다면 하루에 100원도 안 됩니다. 하루 100원으로 내 평생의 발을 지킨다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안경과 보청기도 절대 아껴서는 안 됩니다. 잘 안 보여도 참고 잘 안 들려도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뇌 기능 저하와 연결됩니다. 보고 듣는 자극이 줄면 뇌 활동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면서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눈과 귀를 위한 지출은 무조건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집도 나이에 맞게 바꾸셔야 합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달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조명을 밝게 바꾸는 것만으로 낙상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낙상 한 번이면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심리 습관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많은 노년층들이 나는 이 정도로도 충분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편안하게 살 자격이 없습니까? 평생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은 편한 침대에서 잘 권리가 없습니까? 좋고 편한 신발 한 켤레 신을 자격이 없습니까? 행동경제학자들은 이를 자기 보상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세대일수록 이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 노년학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안함에 투자하는 노인들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산다. 불편함을 참는 건 인내가 아니라 자기 학대다. 여러분, 노년의 편안함은 더 이상 호사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건강도 음식도 편안함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그건 바로 이것을 아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경험과 추억을 위한 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 한 일이 아니라 못한 일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30년간 일한 한 간호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걸, 두 번째가 그렇게 일만 하지 말 걸이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람은 실패한 경험보다 하지 못한 경험을 훨씬 더 깊게 후회합니다. 즉 투자 실패보다 가고 싶었던 여행을 못 간 걸 더 후회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완의 행동에 대한 후회라고 부릅니다. 돈을 써서 실패한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돈이 아까워서 하지 못한 경험은 평생 가슴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뭘 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기억 안 나실 겁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가족과 어디 가서 뭘 했는지는 기억나시죠? 자식들 운동회 갔던 일, 첫 여행 갔던 일, 물건은 사라지지만 경험과 추억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험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십니다. 여행 비싸서 못 가.
공연은 TV로 보면 되지. 취미는 나이 들어서 뭘 새로 해. 그리고 늘 말하죠. 나중에, 하지만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내년에는 더 늙습니다. 몸이 더 불편해집니다.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내년에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밝혀낸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쓸 때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돈을 아끼면 나중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나는 지금보다 더 늙고 더 제한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은 그대로 남고 사람은 후회를 남긴 채 떠납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는 지금 있습니다.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돈의 가치가 높습니다. 80세에 100만 원보다 70세에 100만 원이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세는 더 멀리, 더 오래,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행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80대, 9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1위가 더 많이 여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60대에는 나중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70대가 되니 체력이 떨어지고 80대가 되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여행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이 부담스럽다면 국내 여행을 다녀오세요. 제주도, 강원도, 경주, 전주, 가까운 곳에도 가볼 만한 곳이 많습니다. 1박이 1여행이 부담스럽다면 당일치기로 다녀오세요. 중요한 것은 거리나 비용이 아니라 일상을 벗어나는 경험 자체입니다. 그리고 매달 하나씩 작은 목표도 정해보세요. 이번 달에는 가보고 싶었던 축제 가기,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온천 가기, 그 다음 달에는 손주와 동물원 가기. 이렇게 작은 계획들을 실천하다 보면 1년 후에는 12가지 행복한 기억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콘서트나 공연도 보러 가세요. 비싸서 못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 2~3시간의 경험이 몇 달 동안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요즘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저렴한 공연도 많아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TV에서 본 식당, 친구가 추천한 곳 가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그리고 꼭 사진을 남기세요. 기억은 흐려져도 사진은 그날의 추억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옷장에 있는 옷 중에 몇 년 전에 산 것 이제 안 입으시죠? 물건은 낡고 유행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10년 전 여행 사진은 어떻습니까? 볼 때마다 행복했던 순간이 되살아나죠. 경험과 추억은 절대 낡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너무 많이 썼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못했다입니다. 마지막 순간 통장 잔고를 보면서 미소 짓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을 보며 여행 이야기를 하며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경험에 투자하는 돈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부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으십시오. 지나치게 아끼지도 말고 지나치게 낭비하지도 마십시오. 필요한 것에는 쓰되 탐욕으로 쓰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돈을 사용할 때입니다.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한다면 그 돈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의 숫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이 살아온 순간들, 경험했던 것들,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뿐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면 남은 시간만큼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 있습니다. 죽을 때 여한이 없도록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노년이 되면 무조건 줄이고 살아야 하는 5가지 60세부터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이렇게 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 돈, 친구,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건강식품, 더 많은 인맥을 넓히려고 애쓰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심히 더 하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오히려 지치고 복잡해집니다. 집을 새로 꾸미려면 새 가구를 들이는 게 아니라 먼저 낡은 가구를 버려야 하듯, 식물을 잘 키우려면 물을 주기 전에 시든 잎을 잘라내야 하듯, 행복한 노후 또한 더하기보다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80세, 9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줄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많이 가진 분이 아니라 덜어낼 줄 아는 분들이야말로 더 행복한 노후를 완성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내려놓기의 기술입니다. 단순히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선택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노년으로 가는 길의 비밀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장, 끝없는 욕심을 줄여라. 김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나름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하지만 70이 새가 되던 해, 그날은 오랜만에 후배들과의 식사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약속 장소 앞에서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를 보았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20년을 알고 지낸 후배 공무원이었습니다. 형님,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투자가 있는데 수익이 대박이에요. 안 하면 진짜 손해라니까요. 그날 밤 김 선생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배의 새 차와 환하게 웃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며칠 뒤 결국 김 선생님은 월 12%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처에 5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처음 석 달은 정말 매달 수익금이 들어오자 김 선생님은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1억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며칠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 공무원 역시 같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요. 남은 건 깊은 허탈감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뿐이었습니다. 평생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왜 이 나이에 그런 욕심을 부렸을까요? 이 한마디에 모든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똑똑하고 신중했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런 함정에 빠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동시에 이제 기회가 많지 않다는 조급함도 생깁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만나면 역설적으로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욕심의 문제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남들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초조해 합니다. 이웃이 새 차를 샀다는 소식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친구가 해외여행을 갔다는 얘기에 질투심이 생깁니다. 행복의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클수록 실제로는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평지를 향해 내려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더 많이, 더 높이라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들이 뭘 가졌는지,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여러분의 행복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옆집 사람이 새 차를 샀다고 해서 여러분의 차가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감사한 것, 이것만 실천해도 마음이 놀랍게 변합니다. 셋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모든 제안을 의심하세요.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건 99% 사기입니다.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가 안전한 투자의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집중하세요.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한 번의 실패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서 필요한 만큼만 쓰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욕심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여라. 인맥은 자산이다. 많은 분들이 평생 그렇게 믿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모임을 빠짐없이 나가고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경조사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셨죠. 휴대폰 연락처에는 이름도 가물가물한 사람까지 수백 명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휴대폰을 열어보세요. 진짜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몇 명이나 계신가요?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될까요? 65세에 명예퇴직을 하신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은퇴 후 연락처를 대대적으로 정리했어요. 500명이 넘던 전화번호를 50명으로 줄였죠. 처음엔 솔직히 불안했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 450명이 하나도 그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10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감상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7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연구진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친구가 100명인 사람보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단 3명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했으며 심지어 수명도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의 에너지는 제한됩니다. 시간도 체력도 감정적 여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떤지 확인하세요. 만나고 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둘째, 주고받음의 균형을 보세요.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더 많이 베풀고 있다면 그 관계는 불균형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관계입니다. 셋째,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세요. 좋은 친구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넷째, 위기 때 누가 곁에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그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만 연락하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사라집니다. 반대로 힘들 때 곁에 있어 준 사람은 평생 기억해야 할 진짜 친구입니다. 이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휴대폰 연락처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름을 하나씩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그 관계는 정리 대상입니다. 물론 바로 연락처를 지우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 정말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의 경조사만 참석하세요. 의무감으로 가는 자리에서는 어차피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관계에 쓰던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으세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주말이 여유로워지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넓은 인맥보다 깊은 우정이 훨씬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하지만 관계를 줄였다고 다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무심코 하는 이 행동 때문에 남은 소중한 관계가 서서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3장 넘치는 말을 줄여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분쯤 계시죠?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옛날 무용담이나 자식 자랑으로 대화의 대부분을 채우는 분들이요. 그런 분을 만나면 처음엔 반갑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왠지 피곤해지는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말이 많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보 과잉 공유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노년층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투일 위가 잔소리였고, 이 위가 같은 이야기 반복 3위가 훈계조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정작 이런 말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바로 노년층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가장 싫어하는 말을 본인이 가장 자주 하고 있는 셈입니다. 72 세정 선생님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낸 분이었고 평생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아들과의 갈등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방법이 영 아니에요. 제 경험상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해주면 짜증을 내요. 아버지는 그 시대 방식이고 지금은 다르다면서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었고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교였던 겁니다. 은퇴 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리더의 말투로 아들을 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줄여야 할까요? 첫째, 잔소리를 줄이세요.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표현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들도 이미 어른입니다. 둘째, 반복을 줄이세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것만큼 관계를 망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2번 들을 때 내용보다 지루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셋째, 푸념을 줄이세요. 요즘 몸이 여기저기 아파. 요즘 젊은 것들은 부정적인 말은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하는 푸념은 그들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넷째, 충고를 줄이세요. 묻지 않은 조언은 간섭입니다. 누군가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정 선생님께 3초의 법칙을 알려드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3초를 세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말일까? 놀랍게도 3초만 멈춰도 말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을 줄이고 나서 아들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동양 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민첩하다. 나이가 들수록 말로 가르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말을 줄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갈등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피하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신뢰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말과 관계를 줄여서 얻은 행복 효과가
단 이것 하나 때문에 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10년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라. 의자가 새로운 담배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진이 한 말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앉아있는 것이 흡연만큼 해롭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사망 위험이 40% 증가하고 심장병, 당뇨병, 암 발병률도 모두 높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움직이는 게 귀찮고 쉬고 싶고 편안한 소파가 좋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밭을 가꾸고 집을 청소하고 동네를 걸어다닙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68세 김 선생님이 은퇴 후 바랐던 건 이제 좀 쉬자는 거였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식사하고 8시에는 뉴스를 보고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점심 먹고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일 안 하고 쉬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가 웃으며 이렇게 말할 때만 해도 그건 정말 행복한 노년의 시작처럼 보였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근육량이 급격히 줄었고 혈압과 혈당이 모두 위험 수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세요?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걷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진단이었습니다. 겨우 60대 후반인데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니. 그날부터 김 선생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병원에 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육량이 늘었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도 개선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임의 힘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녹슬고 움직이면 살아납니다. 최근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을 단 30분만 줄여도 혈압이 뚜렷하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자주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와 비슷한 변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격렬한 운동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앉아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서 있으면 다리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며 혈액이 온몸으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서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뭘까요? 바로 걷는 것입니다. 걷기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이 40% 줄어든다고 합니다. 당뇨병 예방에도 탁월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걷기는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저 두 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시면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걸어 보세요. 그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먹는 것을 잘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이것 때문에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여라. 밥심으로 산다. 우리 세대가 평생 들어온 말입니다. 그래서 반찬이 없어도 밥만은 꼭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 밥심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고 반찬을 여러 가지 차리기도 귀찮고 혼자 먹는 밥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김치 하나, 장아찌 하나로 밥만 드십니다. 그리고 밥, 국수, 빵, 떡, 우리가 식사 대용으로 간단히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탄수화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72 세방 여사님은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혼자 식사 준비하기가 귀찮아서 주로 간단하게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김치에 밥, 점심에는 라면, 저녁에는 또 김치에 밥. 혼자 먹는데 뭘 거창하게 차려 먹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힘이 없고 자주 넘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이 심하게 줄어든 상태였죠.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지기 쉽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심장과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빠르게 늙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식단을 보면 탄수화물이 70% 이상입니다.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하고 채소와 과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한국영양학회는 노년층을 위한 5색 균형 식단을 제안합니다. 첫째, 곡류입니다. 흰쌀밥만 먹지 마세요. 현미, 보리, 귀리 등 잡곡을 섞으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그리고 양을 줄이세요. 평소 먹던 밥의 70%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단백질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생선, 달걀, 두부면 충분합니다. 셋째, 채소류입니다. 매 끼 2접시 분량의 채소를 드세요.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습니다. 넷째, 과일입니다. 하루 한두 번 주먹만 한 크기로 드세요.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 과하면은 안 됩니다. 다섯째,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식단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소식입니다. 오키나와에 하라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80% 차면 멈추라는 뜻입니다. 오키나와가 세계적인 장수 지역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식습관입니다. 왜 소식이 중요할까요?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음식을 소화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압을 높이고 숙면까지 방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식한다고 해서 영양실조가 되면 안 됩니다. 양은 줄이되 질은 높여야 합니다. 즉, 적게 먹되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약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약통을 열어보면 10가지가 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70세 이상이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약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나머지는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대부분의 영양소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보다 자연식품이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참 많은 걸 붙잡고 살았습니다. 관계도, 돈도, 자식도, 건강에 대한 욕심도요. 그렇게 붙잡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느라 정작 소중한 사람과 보낼 시간을 놓쳤고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에 건강을 해쳤고 자녀에게 이것저것 간섭하다가 관계가 틀어졌고 편하게 쉬겠다고 소파에만 앉아 있다가 몸을 망쳤습니다. 현명한 노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 잡초를 뽑아내야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요. 그 꽃이 활짝 피어 평안과 행복이 머무는 노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